네, 안녕하세요. 안랩의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하시거나 운영 중이실 때 고객 입장에서 고려해 보셔야 할 항목 중에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조금 많지만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필요한 내용들로 제가 채워 넣었으니까요. 네, 지금 같이 봐주시고 밝고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클라우드 전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대부분 경험을 해보셨을 만한 얘기이고 이미 진행을 하였고 그에 따른 어려움들 또한 겪은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점과 맞물려서 디지털 전환은 곧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공식과 함께 비용 절감과 유연성, 확장성, 그리고 보안 강화 등을 주요 동기로 많은 기업들과 조직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의 이전을 고민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전환 이슈를 희석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고려하기도 하셨고 기업들은 각자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는 최적의 방식을 찾고자 하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각된 클라우드의 전환의 고려사항은 우선 복잡성과 다양성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및 환경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시스템보다 훨씬 복잡하고 이로 인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 또한 어려운 작업입니다. 다른 부분은 클라우드 운영 보안입니다. 클라우드에서 CSP가 허용한 만큼만 볼 수가 있고 우리 보안팀을 비롯한 이용자의 개입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이를 위한 보안 서비스들을 강화하고 다양한 규정 준수를 지원하며 기업들의 안전한 클라우드 활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키텍처의 복잡도에 따라 보안 서비스가 복잡하게 엮이게 되고 그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합니다. 보안은 오히려 특정 체제에 엮이기보다는 적절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보안 솔루션을 엮어놓은 CSP 서비스 목록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보안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보안은 데이터의 이동과 저장, 그리고 접근 통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로의 이전은 데이터 외부 이동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보안 위험 요소의 증가가 필연적입니다. 부적절한 구성, 약점이 있는 서비스,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 등에 의해서 데이터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안 규정 준수 역시 클라우드 운영에서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규제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복잡한 관계이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와 고객 간의 책임 공유 모델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책임이 공유됩니다. 이로 인해 책임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거나 책임의 간섭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계획하고 있던 보안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사용자의 책임 문제로 나타나며 서비스 운영의 피해에 따른 손해 또한 이용자가 대부분 감수하셔야 되고 대책 수립 역시 이용자에게 남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안 관련된 보안 사고라도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CSP에 있더라도 결국 이들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이용 기업의 원칙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이행이나 해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억세스와 권한 관리에 대한 책임입니다. 클라우드 고객은 자체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억세스 권한과 권한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억세스 제어 정책이나 권한 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적인 액세스에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암호화와 암호화의 수준입니다. 책임 공유 모델에서는 클라우드 고객은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암호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았거나 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 노출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최근 컴퓨팅 파워의 빠른 발전과 양자 컴퓨터 등의 등장은 이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및 채널 보안도 필요합니다.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이전하거나 저장하실 때 데이터 이전 중에 보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가 당연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이전 과정이 취약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의 관점에서는 채널 보안과 데이터 암호화는 함께 고려하셔야 될 요소들입니다. 다음은 감사와 모니터링 부분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고객은 자체적으로 감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도구와 기능을 활용하지 않거나 적절한 감사 로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안 이벤트를 식별하시거나 대응하시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데이트 또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때 클라우드 고객은 적절한 시점에 업데이트를 수용하지 않으실 경우 보안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우드 고객이 책임과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보안 측면에서 협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보안 감사 및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로의 복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로 돌아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초기에는 작은 도입 비용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정확히 관리되지 못하는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비용이 기존 온프레미스의 비용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가 클라우드에서 관리하기엔 복잡하거나 이전 시스템과 통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은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온프레미스로 유지하거나 복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은 인공지능과 같은 성능 집약적인 워크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대용량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로 운반해야 하는 경우에 클라우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연과 비용 등은 고민하셔야 할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보안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도 요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일부 기업들은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 공급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데이터의 소유와 통제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인 보안 정책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기업이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로 돌아가는 결정은 전략적이고 각 조직의 고유한 요구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송환은 여전히 재고의 여지가 있고요. 기업이 서비스에 의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서비스 아키텍처에 따른 비용 문제는 더 고민이 필요한 문제지만 CRM이나 ERP, HR 재무 같은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많은 B2C 서비스는 성능 집약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확장성과 유연성 혹은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클라우드가 가진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비용과 성능에 따른 대안이 어려운 이슈를 제외한 다른 이슈들에 의한 클라우드 송환들은 대부분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키텍처의 복잡함과 보안 및 규정 준수는 오히려 경험 많은 MSP를 통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개의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온프레미스 환경보다 안전합니다. 기계적인 장애는 알아채기도 전에 알아서 해결이 될 것이고 다수의 침해 공격이나 취약점 문제도 일괄적으로 패치가 됩니다. 남은 부분은 고객이 실수로 인한 데이터 유출과 관리되지 않은 개인정보들의 오남용 문제 정도가 남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적절한 보안 솔루션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종합했을 때 클라우드 송환이라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서는 이미 경험이 쌓인 CSP, MSP들이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기존 운영 환경과 보안 조치 외에
데이터와 개인정보에 대한 계획적인 보안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클라우드 보안 주요 요소 중 왼쪽부터 액세스 관리와 네트워크 제어, 경계 네트워크 제어와 VM 관리는 이제 대부분의 CSP, MSP들이 잘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우측의 거버넌스 및 인시던스 또한 적절한 컨설팅과 경험 많은 MSP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과 신뢰성은 신뢰할 수 있는 CSP들의 기본 소양입니다. 이 부분들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사실 이미 적절히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데이터 보호입니다. 기존 보안 영역들과 다르게 고객이 직접 솔루션을 선별하셔야 하거나 MSP를 통한 2차 계약을 통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클라우드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관련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상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리포팅하고 완전히 분리된 테넌트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 레지던시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고객이 적절한 솔루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말씀드릴 사항들을 인지하고 고려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암호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안 정책에 암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암호화는 가장 중요한 보안 요소 중에 하나로 간주됩니다. 암호화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읽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데이터가 유출이 되더라도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암호화를 적절하게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은 클라우드의 안전한 데이터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은 암호화 서비스의 도입과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기존 서비스의 재개발 부분입니다. 데이터 암호화의 추가 도입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재개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하게도 추가적인 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암호화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서비스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암호화 서비스가 마이그레이션을 적절하게 지원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어려운 솔루션은 도입의 문제도 있지만 향후 서비스 자체가 솔루션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기존 인프라 베이스의 암호화 시스템은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DB 환경을 컨트롤하거나 OS의 드라이버 레벨에서 동작한다면 인프라 베이스에 대한 권한이 없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도입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요구사항들로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확인한다던가 키 관리와 키 저장소의 관리 위치 그리고 암호문을 저장하기 위한 기존 서비스의 수정사항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9조 안전조치 의무에 포함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처리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불법적인 정보 접근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경우에도 그 접근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이나 내부 직원이나 업무 담당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사에도 도움이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탐지, 개인정보 조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징후 탐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은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도입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암호화와 마찬가지로 기존 서비스의 재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의 구성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접속 기록 관리 서비스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이터 또는 화면의 액션을 수집하거나 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DB 쿼리를 조회하거나
네트워크를 미러링하거나 데이터 뷰를 캡처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결정을 위해서 고객은 고객 서비스의 변경 및 업데이트 빈도나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고객사의 담당자가 DB에 접근할 수 없지만 DB 질의를 관리하셔야 한다면 도입 이후 서비스 업데이트 시점에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자 정보와 정보 주체에 대한 식별 방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접근 기록 관리 서비스의 적용 방식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고객 서비스의 환경에 적절한 방법을 판단하고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요소들로는 접속 기록의 보관 방식과 접속 기록 내 이상 징후 판단과 알림 방식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망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탐지와 노출 차단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4조의 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차단에 해당합니다. 이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를 운영하셔야 한다면 개인정보 노출은 단순하지만 심각한 보안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노출될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규정 위반, 그리고 기업과 기관에 대한 신뢰도 손상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탐지와 노출 차단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서비스의 재개발 부분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 후에 기존의 자료와 앞으로의 자료에 대한 대책을 나누어서 설립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이미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서 간단한 검색 행위만으로도 노출되는 개인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기적으로 공공망에 노출된 데이터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후에 앞으로 다룰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시고 노출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이용자와 내부 직원들이 실수로라도 개인정보를 업로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위 자체를 차단하거나 비식별화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언어의 활용에 대응할 수 있다면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기술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룹에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비식별화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국가 산업 규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식별화를 권장 또는 강제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비식별화에 필요한 요구사항들과 기술들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는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내부 기술팀을 통해 수행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각 부서가 가지고 가야 할 기반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솔루션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활용 방안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 해박하고 어떤 수준의 데이터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나 비식별화 방식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부서만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부서는 방식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 대용량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선택하실 때에는 다음의 항목들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범용적이고 넓은 데이터 소스에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동일한 포맷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DB에만 적재되지도 않습니다. 기업 및 기관 내 부서마다 서로 다른 포맷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마다 매번 다른 솔루션을 구매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업무 절차를 줄이실 수 있고 데이터 활용의 범위를 넓혀가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대용량 데이터의 지원 정도를 확인하십시오. 데이터의 이용자를 통해 해당 그룹이 이용할 데이터 규모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비식별화 가이드에는 적절성 평가라는 절차가 있으나 이는 행위와 절차에 대한 정성적인 판단이며 실상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표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식별화 솔루션이 비식별 정도의 위험도에 대해서 수치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는 관련 기술과 표준을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인지를 판단하시면 충분한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각 지역의 개인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해 보시고 교육 지원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밖에 키사에서도 이 센터에서도 부스가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한번 방문을 해보셔도 좋고요. 다음은 생성형 AI의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생성형 AI를 필두로 한 AI 환경은 데이터 보안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과 CSP 그리고 MSP 또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따라오는 보안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픈햇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에서는 생성형 AI의 대표격인 LLM 모델을 위한 보안 이슈를 리스트업하고 있으며 안랩 또한 자체적으로 AI 모델 구축과 사용자 보안, 인프라 보안에 더불어서 생성형 AI 이용에 대한 보안 방안을 카테고리로 나누고 앞의 보안 이슈들과 매핑하고 관련 컨설팅과 위험 항목별 솔루션들을 리스트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서비스로 구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도 보안 이슈들과 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트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리스트업한 이슈들이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솔루션에 해당합니다. 생성형 AI의 보안을 위해서 프롬프트 인젝션과 인시큐어 I/O 핸들링 그리고 민감 정보 유출 그리고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와 같은 보안 취약점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모델 수준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오염과 모델 도난 그리고 공급망 취약점, 예측 오류 등 다양한 취약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제, 개인 및 민감 정보의 탐지, 익명화, 그리고 기밀 정보 파악, 그리고 데이터 및 리소스의 접근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훈련 데이터의 오염을 막고 보안 취약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AI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가, 도메인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통해 AI의 예측 오류를 신속한 초기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생성형 AI가 지식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취약점은 지식 베이스에 기밀 정보, 개인 정보,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제 요거는 최근에 래그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따라서 데이터 정제를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고 데이터에 포함된 민감한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지식 베이스에 포함되지 않게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플러그인이나 외부 툴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나 데이터 및 리소스에 대한 접근 제어를 강화함으로써 예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악성 코드를 탐지하여 제거하고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공급자가 확실하지 않은 플러그인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공급망 내 잠재적인 위험이나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예방함으로써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보안입니다. 보안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어자는 모든 부분을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공격자는 단 하나의 약한 부분만 찾아내서 공격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인프라 보안이 약하면 AI 보안 전략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결국 비즈니스에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길게 진행되었던 클라우드 전환 수준별 보안 고려 사항들을 요약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일반적으로 아래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이제 리호스트라고 하는 아키텍처 변경 없이 다른 하드웨어 환경으로 호스팅을 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주요 인프라 수준에서의 보안 고려 사항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암호화와 서비스 네트워크의 I/O 바운드 정책이 검토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의 IAM을 활용하고 로깅 및 감사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수정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서비스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대외 전송 여부를 위한 비식별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전이 불가능한 시스템과 인프라들을 사전에 식별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리플랫폼입니다. 호환 가능한 플랫폼으로의 이전을 얘기하며 이때 일부 아키텍처와 코드의 수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안 인프라 수준에서의 보안을 고려하시고 클라우드 보안 도구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지원 인프라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및 패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인프라의 보안 및 HA 구성을 강화하시고 기존 보안 솔루션의 동작 여부 및 라이센스 정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수정 및 취약점 보안을 위한 범위와 비용과 시간을 미리 산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리팩터입니다.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의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보안 규정과 감사와 모니터링이 해당하고 클라우드 인프라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보안 서비스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오토 스케일링이나 시큐리티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은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위한 보안 컨테이너 검토입니다. 그리고 보안 코딩 및 개발 프로세스의 강화도 필요하고요. CI/CD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한 보안 테스트 및 코드 검토 자동화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아키텍트입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 재설계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의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활용하시고 새로운 보안 고려 사항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때는 네이티브 사스 보안 서비스를 활용하여 네트워크와 데이터와 인프라 보안을 강화하게 되고 MSA를 위한 보안 아키텍처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고가용성 및 재해복구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데브세곱스 보안 코딩 원칙 수립 및 준수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고객은 고객의 서비스 아키텍처 현황을 분석하고 클라우드 전환을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시어 적절한 전환 수준과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들을 사전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클라우드는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보안 및 생성형 AI가 가진 보안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보호 영역의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5개의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고요. 보안 영역에서 우수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간 클라우드 전환에서 쌓아온 경험과 함께 기존 절차들이 명확히 대응하지 못했던 데이터 보안 이슈를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을 통해 해결하고 생성형 AI 보안 가이드 또한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은 컨설팅과 구축, 운영은 당연하고 인프라 보안에 데이터 보안과 AI를 더해 고객의 클라우드 환경의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한 MSP가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기술 스택과 이슈에 대해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MSP가 되어가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의 출시는 안랩이 고객에게 제안하는 솔루션 풀이 제한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안랩은 MSP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고객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기존 비즈니스 환경에서 요구사항들은 있었으나 적절한 대응책이 없던 부분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만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점점 대규모화되는 서비스들은 초기 기획하에 모든 준비를 완전히 갖춰서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획을 커버해 나가는 환경은 필연적이고 클라우드의 민첩함은
유용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분석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클라우드를 고려하십시오. 온프레미스가 적합한 서비스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환경을 적절히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디지털 전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옮겨간다고 해서 급하게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클라우드 전환은 여전히 늦지 않았고요. 지금부터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변화에 대응하시고 특정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갈아 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정한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 조직의 학습과 적응 면에서도 그리고 시스템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안전합니다. 다만 모든 보안을 CS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만 구성하는 부담과 비즈니스가 커갈수록 높아지는 법 규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때문에 보안만큼은 전문적인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전문 보안 인력이 없는 작은 기업일수록 이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고요. 많은 법규에 포함된 정보보호 관련된 기준들은 크게는 ISMS라고 부르는 정보보호관리 체계로 모든 것이 분석 및 수립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조력한다면 저희가 닥쳐야 될 규제의 수에 비해서 그 조치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조력자는 클라우드 운영과 보안을 나누지 않고 데이터와 개인정보와 함께 다가오는 인공지능 환경까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세션을 마치면 밖에 안내 부스를 잠깐 방문하셔서 그간의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같이 고민을 나누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가능한 합리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나와 있는 저희 팀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